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낮의 길이가 길다는 말은 해가 그만큼 오래 비춘다는 말이고 덥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낮 32도까지 오릅니다. 가급적 햇볕은 피해 다니시길 바랍니다. 6월 21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리시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수영장 요금을 할인해주지 않아 10년 동안 수천만 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금천구 종합병원 유치 사업이 의료재단 설립 신청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어제 새벽 중랑구 망우동의 한 체육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기류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성내시장 주차장 부지 구매 논란을 빚고 있는 강동구가 이번엔 수수료 대납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구리시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수영장 이용 요금을 과다 징수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리시는 2007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자원회수시설 내 수영장에서 수천만 원의 요금을 더 받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김정필 기자. 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에 나와 있습니다. 네, 10년 넘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요금을 더 받아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네,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곳 네. 자원회수시설은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장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이 주민 편의시설인 수영장과 사우나 등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과 온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수영장을 개장한 2002년에는 성인반에 65세 이상이 없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2007년부터 65세가 넘는 회원들이 생겼는데 요금 할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영장은 한 달에 1,600여 명이 이용하는데요. 구리 시민은 65세 이상일 경우 월 5만 원이 아닌 3만 300원을 내고 19,700원을 할인받아야 합니다. 예. 자, 이 과다 징수를 한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 지금이라도 회원들을 찾아서 과다 징수했던 이용요금을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문제를 제기한 구리시의회 신동아 의원도 행감에서 조심스럽게 환급을 언급했습니다. 네. 구리시는 과다 징수한 금액이 수천만 원을 넘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고 따라서 몇 명의 노인들에게 얼마씩 환급을 해줘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구리시는 과다 징수한 요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신동아 의원은 시정질의에서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과다 징수한 이용 요금을 환급해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또 과다 징수한 요금 문제와 더불어서 또 자원 회수 시설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네, 구리시는 남양주시와 자원 회수 시설 내에 소각로 한 기를 증설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짓는 종합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사업의 추진 상황을 묻는 박석윤 의원의 질문에 사실상 건설 사업 철회라고 답변했습니다. 예. 시는 백경혜 시장이 재선거로 당선되면서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의회에 제출한 사업 동의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 따라서 종합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에 대한 구리시의 입장이 정해진 것인지, 그렇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사업 철회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예. 자, 이 어느 것 하나의 그 쉬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리시 답변은 언제 네.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는 26일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우선 구리시는 이번 달 이용 요금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할인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과다 징수한 이용 요금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 먼저라 환급 방침을 정해 답변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 폐기물 처리 시설 또한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남양주시와 공동 사업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과연 과다 징수한 요금을 돌려줄 의지는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취재해서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에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번엔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곧 들어선다, 아니다, 이렇게 10여 년을 끌어온 금천구의 종합병원 유치 사업을 짚어볼까 합니다. 병원 예정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최근 금천구에 의료재단 설립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엄정규 기자. 네, 저는 지금 금천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병원 예정 부지에 나가 있는 겁니까? 병원 부지 옆에 있는 저기 구청 지금 옥상에 나와 있습니다. 예, 부지를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부지가 예전 그러니까 대한전선 공장이 있었던 곳인데요. 면적으로는 약 8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면상으로 부지가 나오고 있는데 부지에 건물도 없고 풀들도 자란 거 보니까 이전한 지는 꽤 된 것 같은데요. 네, 공장이 이전한 건 지난 2004년 그리고 철거된 건 2007년인데 그동안 개발을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현재까지도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예. 이곳을 제외하고 구청 주변은 군부대 이전으로 아파트 건설 등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좀 대조적인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예. 자, 엄 기자가 지금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다시 말해서 종합병원 건립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천구는 과거 이곳을 일찌감치 병원 부지로 점찍고 국내 병원들의 응답을 기다렸는데요. 네. 높은 토지 가격 그리고 국내 병원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겹친 것이 실패 요인이었습니다. 금천구는 그럼에도 이곳 일부 토지 용도를 병원 시설로 못 박았습니다. 즉 병원을 지어야 나머지 부지도 다른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금천구의 전체 분위기는 구청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종합병원 유치를 염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하는데 병원 유치에 희망이 보이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 단언하기는 힘들긴 합니다만 예. 하지만 몇 가지 기류가 눈에 띄는데요. 현재 대한전선 부지의 소유주인 국내 한 건설사가 최근 금천구청에 의료재단 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또 이 회사는 933억 원의 토지를 앞으로 만들어질 의료재단에 증여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취재원을 통해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의료재단 설립은 병원 운영을 위한 첫 번째 절차라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물론 아직까지 토지 소유주는 정식 취재에 응한 것은 아니고요. 933억 원의 토지가 대한전선 부지인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천구에서는 최근 이곳 토지주가 땅 매각이 안 되니 직접 병원을 지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병원 유치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병원 말고도 금천구에는 부족한 시설들이 있었죠. 예전에 엄 기자가 보도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금천구에 부족한 거 제가 그때 병원 외에 경찰서, 소방서들을 예를 들었는데요. 예. 관악구에 있는 금천경찰서는 금천구 내로 이전을 위한 신축 공사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는 내년 초 착공 그리고 2019년 업무 개시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천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정규 기자였습니다. 자, 금천구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종합병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금천구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새벽 6시쯤 중랑구 망우동의 한 체육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벽면과 선풍기 등이 일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30분쯤 성북구 상월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장실 문짝과 진열장 등이 일부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1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장실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1시쯤 강변북로 잠실 방향 진입램프 부근에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운행 중이던 차량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엔진룸이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강동구 성내 전통시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행정이 일관되지 못한 논란 최근 전해드렸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정해진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시장에서 가까운 주차장 부지는 구매하지 않았던 강동구가 돌연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주차장 부지를 그것도 예산을 초과해가며 구매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열린 구정질의에서도 이 사안이 언급됐는데 강동구청장과 구의원 간의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이제는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5억 원을 감정평가액보다 더 주고 매입한다면 이러한 기준 없는 공유재산 취득 행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행정을 하니 강동구청과 도지주가 무슨 꿍꿍이 속이 있다. 민심이 흥행이 왜 그게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이 그러면 나오면 애당초 10억 이상 더 주고 사라고 이야기한 황인구 의원님은 꿍꿍이 속이 없는 거예요? 10억 원을 더 주고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강동구청장과 구의원 간의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강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성내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때문입니다. 황 의원은 강동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주차장 사업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첫 부지에 대해 가격 협상 시도도 안 했던 구가 최종 매입한 부지는 감정평가액보다 5억 원이나 더 주고 샀다며 원칙 없이 진행한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상으로 살 수 없다고 구청이 그동안에 줄곧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추가로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 이상 산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황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강동구는 최종 매입한 세 필지를 감정평가액 이하로 매입했고 이 부지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추가로 두 필지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매입한 부지를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사게 된 것은 예산 반납이 임박한 점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세 개 필지를 감평가 이하로 매입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주차장으로 성립되려면은 일정한 규모 이상을 충족해야 되니까 두 필지를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도로 인근으로 출입구를 내기 위해서 매입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연도 말까지 가서 안 되면은 반납을 해야 되고 한편 성내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은 시장과 가까운 부지 매입이 무산된 후 주택가 한가운데 부지를 매입해 진행하고 있는 상황. 감정평가액보다 더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협상조차 하지 않았던 구가 최종 부지는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매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네, 그런데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구청이 내야 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매도인이 대신 내줬고 수수료 역시 법정 상한선보다 높게 냈다는 의혹입니다. 계속해서 박영찬 기자입니다. 성내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한 또 하나의 논란은 수수료 대납입니다. 구청이 내야 할 중개 수수료를 건물주가 대신 내게 했다는 것. 구청이 건물 매입 과정에서 중개업자에게 줘야 할 중개 수수료를 포함해 건물 가격을 매긴 형식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매입할 건물 가격은 8억 원. 구는 중개 수수료 500만 원을 더해 8억 500만 원의 건물을 매입했고 500만 원이 중개업자에게 가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매매가를 얼마를 제시했어요? 처음에 8억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그 부동산에서 500억을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학교에서 대납을 그 구청에서는 더구나 강공사다 보니까 그 돈을 못 받으니까 500을 더 얹어서 좀 제시를 구청에다 넣어달라. 그래서 우리는 하루 500에 넣어줬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우리는 그 나라 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상 그 돈을 당연히 부동산 업자한테는 못 주고 대납을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8억 500을 받고 500을 이 부동산 업자들한테 돈을 다 줬다. 그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이 같은 수수료 대납 의혹에 대해 구청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물 매입 과정에 공인중개사가 관여하지 않았고
매도인과 직접 접촉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계약을 한다. 그거를 사전에 공지를 하고 다 서로 아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수수료 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고 아까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다시피 처음부터 그 부분은 제외하고 했던 거예요. 고액의 수수료 액수도 논란입니다. 서울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적용받는 중개 수수료율은 0.5%. 8억 원일 때 400여만 원이 최대 상한선인데 주차장 부지 전 소유주는 500만 원이 건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수료 대납에 세금 낭비 논란이 일자 관계자의 회유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뭔가 잘못된 건 자기가 시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네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 잘못된 부분은 우리 정 사장님 원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저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반문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돈을 돌려줄 테니까 예. 그런 일로 하자. 예, 맞습니다. 이 제시했으니 과장님. 강남구청 이분이. 한편 성내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은 사업비 80억 원이 배정돼 지금까지 토지 매입비로 60억 원이 투입된 상황. 부지 협상 논란부터 중개 수수료 대납과 세금 낭비 의혹까지 더해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관행적으로 계약서를 쓸 때 편의를 위해 갑을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곤 하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의 불평등으로 인해 어감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런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자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계약서상에서 계약 당사자를 순서대로 지칭하는 법률 용어였던 갑과 을. 우열이나 높낮이를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 나열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갑질 논란과 갑을 관계의 불평등 등으로 인해 상하 관계나 주종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뉘앙스가 왠지 갑이라 그러면 위에 을을 누르는 느낌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작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괜히 옛날에부터 이렇게 써왔다고 해가지고 관행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건 좀 그렇죠, 그거는요. 이런 현실 속에 최근 서울시 의회 정례회에서 성백진 의원은 갑을 명칭 사용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대등한 관계의 사회 분위기 조성에 행정이 솔선수범하자는 의도에서입니다. 서울시와 하나 단체와 갑을이라는 그 명칭을 써서 위압감이 조성이 되고 하나의 말하면은 그분들이 와서 뭔가를 편하게 좀 이렇게 계약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갑을이라는 명칭을 쓰기에 아무래도 뭔가가 조금 생각하는 게 좁아지고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한편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 서울시와 자치구, 시사나 투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모든 문서에 적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 이행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시행해주고 교육 분야의 법적,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 이행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책 제안 49가지와 분야별 개선 과제 43가지, 국가교육개혁 12대 의제 등입니다. 먼저 정책 제안 부분. 새 정부의 공약 중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시교육청이 추진했던 공영형 사립 유치원의 시범 운영 방식을, 또 혁신학교 전국 확대는 서울형 혁신학교의 사례를 연관시켜 추진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정책 제안에 대해 정부의 교육 공약 이행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행을 해왔었던 이런 부분들이 공약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구체적인 실천 경험들을 나누게 되면 그러한 공약들이 이제 전국화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자격고사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이어지는 6334의 단서년 학제는 유치원 1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개방형 고등학교 3년인 K543 학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방안을 내놨습니다. 교육부의 일부 권한은 교육청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자율형 사립교의 지정과 취소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 조항이 삭제돼야 하고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다양성이나 자율성 존중이 분리교육으로까지는 안 된다. 지금은 분리교육으로까지 가고 있다고 저는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안집을 이미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교육부 장관이 정해지고 정부의 교육 방침이 서면 정부와 적극 협업해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성북구의 동행계약서, 종로구의 명품계약서, 강서구의 상생계약서. 명칭은 달라도 일부 자치구에서 갑을이라는 명칭을 없애려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갑과 을이 어디 있겠냐마는 3억 원을 아끼려고 경비원 14명을 집단 해고하려는 최근 한 아파트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입주민들이 돈을 모아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준 성북구의 한 아파트 사례처럼 종이 위에 갑을이라는 표현을 없애는 시도가 이 사회의 갑질을 사라지게 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